예, 박삼구 금호 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어제 이른바 기내식 사태에 대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네, 하지만 석연찮은 해명으로 여전히 파장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아시아나의 기내식 사태, 박삼구 회장의 투자 유치 욕심이 이 같은 기내식 대란을 불렀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인데요. 또 박삼구 회장이 탄 비행기에만 또 기내식이 제공됐다 하는 것 때문에 논란이 일기도 했었죠. 여기에 대해서 박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해명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새로운 파트너를, 더 유리한 파트너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비즈니스로서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게이트 그룹회와 새로운 계약을 하게 됐고 LSE 코리아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게이트 그룹회란 그룹과 케이터링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이 나간 플라이트도 있고 또 간편한 밀로 나간 플라이트도 있고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제 플라이트는 음식 서비스를 하고 또 남의 이 손님 플라이트는 안 오고 이런 것은 아니었다는 것만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기내식 대란의 갑질 논란까지 같이 얹혀져서 다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아시아나의 이 박 회장이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서 기내식 대란이 발생한 지 이제 나흘 만에 진화에 나섰어요. 대한항공 사태 때보다는 조금 일찍 움직인 것 같은데 그게 좀 어떤 본보기가 됐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이제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상황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알리고 그리고 이제 사과를 하고 그리고 재발 방지책을 제시를 하고 하는 이런 수순으로 이제 가는데 그 타이밍이 이제 빨라야 된다는 거죠. 예. 네. 그런 어떤 교훈들을 대한항공 사태를 보면서 느낀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물론 기업으로서 당연히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이제 투자 유치하는 그런 건 나름대로 이제 이유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이제 그런 일을 맡겨왔던 이전 회사와 어느 정도 적절한 관계에서 서로 이제 합의가 됐는지 예. 조건이 적절하게 이제 충족이 되지 않아서 이제 바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 그 회사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투자를 해달라는 그런 좀 무리한 요구를 하고 그런 예, 과정에서 이제 회사가 바뀌는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그 과정이 좀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기내식 공급업체를 바꾸는데 그 투자 유치가 관련이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박 회장이 어제 더 유리한 파트너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비즈니스로서의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비즈니스로 언급을 했거든요. 어떻게 이 보셨습니까? 말은 이제 막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회사를 운영을 하다가 이제 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상대방이 이제 업체를 바꿀 수는 있는 거죠. 예, 예. 그런데 네. 이제 바꾸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600억과 관련된 이제 금호홀딩스 투자 문제가 제일 지금 논란이 돼서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사실 그 기내식 업체를 바꾸는 그 시점에 1,600억 원이라는 그 투자 문제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그렇죠. 전에 같이 거래를 했던 LSG 그쪽은 1,200 정도의 어떤 금호홀딩스 신진수급 사채를 투자해달라고 하는데 안 됐으니까 이걸 바꾼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시점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어제 그 사과 문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게이트 구매와 계약한 것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게이트 구매는 지금 1,600억 원을 투자한 중국 하이난 항공하고 합작한 합작회사죠. 회사고 신설회사예요. 예. 그럼 과연 기내식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갖추어졌느냐? 그게 중요한데 예. 결국 죄송합니다. 결국은 신축 건물을 공사를 하다가 3개월 전에 그러니까 바꾸기 3개월 전에 화재가 난 거잖아요. 네. 그럼 여러 가지 여건이 안 갖춰졌고 또 유리한 조건이라고 했는데 유리한 조건 자체가 과연 회사는 유리하지만 이 기내식을 공급하는 측면, 그러니까 고객의 입장, 아시아나항공 입장에서 과연 이게 유리했느냐 이걸 우리가 다시 따져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 1,600원 투자와 관련이 없다고 한 어떤 박성구 회장의 어떤 해명이 정말 진실이냐 예.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고 네. 지금 가장 근본적인 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3개월 전에 화재가 나서
일단 예견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금호 측에서도 이거 대책회의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대한항공 측에도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전에 거래했던 LSG 측에도 같이 협의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근데 거기서 협의 결과가 잘 안 나왔어요. 그러면 적어도 대란이 일어난 7월 1일로부터 3개월 전에는 기내식 대란이 날 것이 뻔히 눈에 보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왔다가 이제 와서 저런 대란이 나게 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네. 과연 박상구 회장이 금호의 책임자로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어떠한 일을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설명을 좀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네. 자, 기내식 업체를 바꾼 부분에 대해서 박 회장의 해명이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 박 회장이 탑승한 비행기에만 기내식이 제공됐다 하는 의혹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박 회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기내식 차질은 그 10시, 그러니까 이 박 회장이 탄 차가 7월 1일 비행기인데 말이죠. 10시 이후에 발생을 했다고 했는데 하지만은 10시 이전에 출발한 비행기에서도 역시 기내식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네. 이제 저희가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SNS 오픈 채팅방에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10시 이전에 출발 예정이었던 국제선 노선 다수가 출발이 지연이 됐는데 중국의 다롄행 5시간 15분이 지연이 됐고요. 일본 도쿄행 그 비행기도 역시 4시간 39분이 지연이 됐습니다. 이 지연이 된 것이 결국은 기내식을 싣지 못해서 이렇게 지연된 것이죠. 네,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해명을 한 것도 좀 석연치 않았던 게 통상적으로 국제 항공 노선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몰리는 그 시간대가 오전 10시부터 이제 12시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조금 차질이 있었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걸 해명이라고 이제 내세웠는데 유감스럽게도 이제 이미 그 전에 오전 9시에 이제 출발하기로 이제 되어 있던 그런 어떤 항공기부터 벌써 이런 이제 문제가 이제 돼 있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뭐 4시간 5시간 기다리는 거 손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뭐 힘들지만 사실 이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또 그냥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중간에 또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고 하는 경유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이유가 이 기내식을 갖다가 이제 실지 못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몰린 게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설명도 이제 해주지를 않고 그 이후에 안내나 서비스 이런 것들도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기내식이 제 시간에 이제 탑재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요. 이 대한항공 측에도 협조를 아시아나 측에서 요청을 했는데 이게 잘 되지 않았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극단적으로 대한항공에서 도와주면은 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죄송스럽게도 협조를 못 받았습니다. 제가 항공 사람을 하지만은 서로 협력할 거는 나는 항상 협력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같은 항공사로서 뭐 서로 협력해야 되는 부분이 맞겠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만은 대한항공이 당시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대한항공은 여기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일단 이제 어제 그 사과할 때 보면 약간 대한항공 측에 좀 핑계를 댄 듯한 네. 그런 모습. 그래서 예. 사실 또 대한항공에 대한 또 비난이 좀 있었어요. 네. 인터넷이나 언론에서 보면. 네. 근데 대한항공 측에서는 일단 뭐 요청을 한 건 맞다 아시아나항공에서. 그런데 아시아나항공에서 하루 필요한 그 기내식이 25,000에서 30,000씩인데 이걸 대한항공에서 감당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리고 예. 지금 알려지기는 대한항공은 자체적으로 기내식을 제공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내식을 이제 생산하고 세팅하고 탑재를 하려고 하면 지금 현행법상 그걸 금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어쩔 수 없이 이걸 이제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기내식 때는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어제 박상구 회장이 대한항공 측에 좀 약간 서운한 감정이 있는 듯한 말을 했기 때문에 부담이 가니까 네. 이제 뭐 저녁에 날을 새서라도 뭐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지금 뭐 그 당시에는 법상 안 됐는데 지금은 도와주겠다 하면 법상 이게 가능한 것인지 뭐 관세법이랄지 그런 거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네. 박상구 회장의 저런 식의 해명은 글쎄요 적절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 일종의 경쟁사를 좀 물건으로 주는 예. 그러한 느낌을 줄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예. 없는데 지금 알려진 바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새로 LSG에서 게이트 곰의 코리아로 바꿀 때
받고 나서 불이 났지 않습니까? 3개월 전에. 네. 그때 아마 요청을 한 것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3개월 전에 이 얘기예요. 이 얘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사실 대한항공사는 이제 경쟁사 아닙니까? 그럼 대한항공사 경쟁사 입장에서 선뜻 도와주기 좀 어려울 것이라 보이고 이번 사태를 보면서 좀 약간 안타까운 측면은 이제 아시아나가 대한항공을 좀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갑질이랄지 아니면 위기 대응 능력이랄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사실은 대한항공이 지금 굉장히 오늘 일가의 어떤 갑질을 인해서 위기에 좀 빠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아시아나항공이 사실은 굉장히 비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한항공 못지않게 저는 기내식 대란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아시아나항공이 경쟁사에 비해서 우월하다는 걸 입증이 된 게 아니고 이제 따라가는 그런 형세가 글쎄요.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아나가 대한항공을 따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고 하셨는데 그 이제 거기에 이제 논란의 하나가 바로 박상구 회장의 딸이 금호 리조트의 상무로 이렇게 취직을 한 겁니다. 갑자기 그 입사를 하면서 상무 자리로 뛰어 올라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박 회장이 해명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나 딸이나 지탄받는 일을 만약에 한다면은 저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아빠로서 또는 회장으로서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볼 예정입니다. 그 점은 좀 여러분들이 예쁘게 봐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예쁘게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탄받을 만한 일을 안 하면은 그게 다 용서가 되는 건가요? 참 이 말이 여러 가지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분통이 터질 예. 그런 어떤 설명인데요. 사실 뭐 몇 년 동안 고생해서 어떤 특정한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회 경험도 없고 그리고 뭐 이 항공산업 내지는 뭐 리조트 산업 여기에 별다른 어떤 뭐 전문 지식이나 그동안의 뭐 경력이 없는 그런 사람을 이제 상무로 앉히는 거는 임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진짜 이런 여러 가지 뭐 회사를 갖다 경험하게 하겠다, 경영 수업을 하겠다 그러면은 밑바닥에부터 시작을 해야죠. 그렇죠. 일반 예. 평사원부터 시작하면서 조금씩 어떤 뭐 역할이라든지 책임감이 높아지는 그런 일을 맡기면서 단계별로 경영 수업을 받게 하는 게 이제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이제 임원 자리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정말 평사원도 되지 못해서 거기 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던 그 취업 준비생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거 뭐 금수저, 흑수저 뭐 논란을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고 네. 이 세상이 뭔가 이제 불공평하고 뭐 좀 여러 가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만의 리그로 그냥 운영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불만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네. 자, 딸을 상무 자리에 앉힌 부분, 뭐 아버지로서 예쁘게 봐달라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어떤 문제는 없는 건가요? 근데 이제 가정주부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본인 자체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여성으로서 사회적 진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 금호라는 기업 자체가 이제 하나의 그룹이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금호 리조트가 마치 별거 아닌 회사처럼. 네. 그런데 금호 리조트 직원들이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렇죠. 예. 사실 저런 기업들이 본인 이제 개인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동네 조그만 공장이나 개인 사업체도 아니고 금호라는 그룹의 차원의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성이 진출한 사회를 진출하는 뭐 그런 거 차원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뭔가 진출하고 배우게 하려면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처음 평사원부터 시작하든지 적어도 뭐 대리부터 시작하든지 그러는데 상무로 임명을 했어요. 예. 경영 관련 예. 상무. 그러면 이걸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뭐 여성 사회 진출이랄지 또 거기에서 보면 또 이 얘기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이나 딸이나 지탄받는 일을 만약에 한다면 저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약간 대한항공과 오버랩이 돼요. 네. 그러니까 조현아 씨랄지 그 딸들과는 좀 다르게 이렇게 하겠다는 취지로 들리는데 네. 이거 자체 보면 어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저거 자체는 일정한 어떤 본인이 아빠와 회장으로서 철학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아빠로서는 맞지만 회장으로서는 철학은 아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인식 자체가 사과하는 자리에서 저런 어떤 언어를 구사한다는 것은
뿌리 깊게 머릿속에 예. 일반적인 사람과 굉장히 동떨어진 일반 국민과 동떨어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예.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